자, 이번에는 뭐 해볼까냐면 여기다가 작업을 이어서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로그인 기능을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거면 해당 정보가 뭐 유효한지 뭐 유효하지 않은지 뭐 그런 체크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강사는 여기다가 바운디드 컨텍스트 우리 이미 만들어놨죠. 컨트롤러도 있고요. 홈 컨트롤러가 있는데 여기다가 패키지 하나 해서 홈이라 써서 홈 컨트롤러 그냥 홈에다가 보낼게요.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홈은 홈 컨트롤러 있죠. 여기다가 제가 패키지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죠. 멤버라고 쓰고요. 멤버. 그 다음에 컨트롤러 멤버라고 멤버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으면 마찬가지로 컨트롤러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강사는 여기다가 베이스라는 이제 기능을 이제 도입을 할 건데, 여기다가 분리해서 기능이라기보다는 베이스 rs 데이터라고 이렇게 쓰고 rs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런 형태로. 베이스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어떤 기능 같은 경우는 각각의 모듈마다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베이스에다가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사가 이제 처리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로컬호스트라고 했을 때 8080으로 지금 저는 접속을 하고 있죠. 그러면 멤버라고 쓰고 로그인이라 썼을 때 뭐 유저네임이라 쓸까요? 유저네임은 뭐 유저1,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1, 2, 3, 4.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멤버 컨트롤러로 와서 퍼블릭 스트링 로그인이라고 이제 써줄 거고, 스트링 한 다음에 유저 네임, 스트링 한 다음에 패스워드라고 써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설계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get 매핑 써서 이제 뭐 멤버 로그인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바디라고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로그인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지, 요 로그인 링크. 자, 로그인 나오죠? 그죠? 로그인 나온다라는 거는 일단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사가 여기다가 이제 RS 데이터라는 걸 방금 도입했는데, 자,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를 쓰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라고 쓸 거고요. RS 데이터라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링크 대시맵이라고 쓰고, 자, put 한 다음에 리절트 코드라는 게 있는데, 결과 코드, 결과 응답 코드라 해서 S1이라는 건 성공했다라는 의미고, 여기다가 때 S님 사용합니다. 포매티드에서 유저네임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s 데이터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걸 줄 거고, 당연히 이제 이게 되려면 마찬가지로 rs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요. 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했을 때 잘 나와요. S1 누구누구님 뭐 환영합니다 잘 나오는데, 강사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rs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rs 데이터 오브라는 이제 메서드를 만들고, S1 성공했다 %s님 환영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포매티드에서 유저네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메서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이제 리절트 코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리턴에서 new result date, 리절트 코드 넘겨주고 메시지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스태틱이잖아요. 그럼 스태틱이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면 이제 크레인트 컨스트럭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먼저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롬복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올 아웃 컨스트럭터. 그 다음에 저는 데이터 일단 getter setter랑 getter 그 다음에 setter랑 여러분들이 이제 잭슨이라는 걸 쓸 거면 getter setter는 필수예요. toString까지는 써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요게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요 변수가. private final이라고 써줄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자, 컨트롤러는 판단을 하는 녀석이 아니라 했죠. 컨트롤러는 이제 창구 직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한테 토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강사는 여기다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줄 겁니다. private final member service라고 쓰고요. member service 이런 식으로. 자, 파이널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멤버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죠? 멤버 서비스가 없어요. 만들어줘야 됩니다. 멤버 컨트롤러에서 멤버 서비스. 이렇게. 자,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컨트롤러니까 서비스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서비스라고 만들었죠. 근데 서비스라고 쓴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서비스라고 반드시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서비스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멤버 서비스한테 try 로그인이라고 이제 쓰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로그인 해라.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강사는 요거를 rs 데이터라고 쓰고 try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아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쓰고 그냥 만들게요. 만들고 나서 얘한테 rs 데이터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창구 직원이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해봐. 그럼 서비스가 로그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유저네임이 equals 제가 일단 유저 1이라 써볼게요. 근데 유저 1이 이게 false다라는 거는 뭐예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simplify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return 해가지고 얘는 뭐라 쓸까요? rs 데이터에서 off라고 쓰고 f1이라 써도 되고 f2라 써도 되고 f1이라 써도 되고 f1 %s는 존재하지 않는 회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써주면 되고요. formatted라고 쓰시고 유저는 자,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비밀번호로 패스워드 비밀번호 1, 2, 3, 4 얘는 F2라 쓸게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코드를 이제 작성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지막에는 return에서 rs 데이터 off에서 여기다 s1 %s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주면 되거든요. try 로그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해주면 되고 얘는 그냥 뭐 void라고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님 뭐 환영합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그냥 로그인 했을 때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s 데이터라고 쓰고 이 결과가 어쨌든 리턴으로 받아줘야 되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패스워드가 이제 널이다. 패스워드 equals 유저 패스워드 equal 1, 2, 3, 4 F2 비밀번호를 일치하지 않는다. 패스워드 포맷도 굳이 필요 없죠. 얘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유저네임 같은 경우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자, 됐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타나 있군요. 패스워드죠. 자, 됐죠? 자, 여기 보면 로그인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강사가 만약에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뭐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일치하지 않는다 나오는 거고, 비밀번호는 똑같지만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뭐 유저 2라고 쓰면 유저 2는 존재하지 않는 회원이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쓰는 게 홈 컨트롤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홈이면 홈 컨트롤러, 멤버면 멤버 컨트롤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티클이면 아티클 컨트롤러. 그래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끼리 분리하고 서비스는 서비스까지 그렇게 이제 분리를 지금 시켜준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클래스로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요청을 하죠. 그죠? 멤버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요청을 해서 로그인 좀 해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의 사실 핵심은 RS 데이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RS 데이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얘는 불리언보다 조금 더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리언이라는 거는 일단 뭐예요? 얘는 불리언은 무조건 true false죠. 불리언은 무조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얘는 true false밖에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하려 했을 때 로그인이 뭐 성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true를 이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로그인이 실패했을 경우예요. 근데 실패했을 경우에 그냥 리턴을 false로만 하게 되면 얘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실패의 경우의 수라는 게 존재해요. 실패의 경우의 수. 로그인으로 따졌을 때 일단 제일 먼저 로그인 아이디에 대한 누락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했어도 DB에 아이디가 없는 경우. 그죠? 세 번째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누락하는 경우. 비밀번호 누락.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죠? 또는 다섯 번째. 로그인을 했지만 해당 계정이 관리자에 의해 정지된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경우의 수를 다 false로 처리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S 데이터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해서 이 RS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성공했을 때 성공한 경우에 대해서 케이스를 뭐 S1에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 S3까지 뭐 이런 식으로 S3 뭐 이건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S1부터 S는 성공이고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F1부터 뭐 F를 뭐 쭈루룩 가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이제 뭐 했는지 여기서 이제 뭐 성공했는지 뭐 실패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패했으면 얘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넘겨가지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RS 데이터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로그인에 대해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끔 구현을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